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이형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제공인 자격증 CCNA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IT 정보 기술을 배우시고 학습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취득을 하게 됐을 때 얻는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IT 정보 기술을 인증을 받게 되시면 여러 분야에서 갖고 계시는 지식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많은 채용 관리자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현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게 되시면 개인적으로 많은 IT 전문가들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자기 개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갖고 계시는 각 분야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보셨겠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상승이 되고요. 또 멘토링 역할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하고 계시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가 높아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데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발전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계시면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오죠.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요. 교육을 평가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식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력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디지털 배지, 시스코에서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NA를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런 디지털 배지에다가 본인의 이름과 고유 번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 어필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분야의 리더가 되고자 하신다면 서티피케이션은 반드시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왜 시스코 네트워크 CCNA냐는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시스코 네트워크 자격증은요. 시스코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가장 체계화되고 빠르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매뉴얼대로 표준대로 그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스코 장비로 네트워크를 배우면 다른 벤더의 장비도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표준 프로토콜들은 어떤 벤더의 장비도 다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으로 네트워크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들을 습득을 하시게 되면 다른 벤더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고 아주 쉽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 게 CCNA입니다. 시스코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네트워크 자격증 중에는 NA도 있고 MPIE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NA는 기본적인 거고 무엇보다 모든 분야의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또 시스템 엔지니어도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아주 적합하고 필수적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게임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코딩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설계를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설계 분야에서 통신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게 TCP 기반을 할 것인지 UDP 기반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이 나면
TCP에 맞는 기술에 맞는 프로그램 구현이 될 것이고요. UDP로 통신을 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게 될 거라면 UDP 통신에 맞는 또 로직에 맞도록 풀어서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자, 서버 엔지니어 모든 분야에서 여기에 기본적인 되는 네트워크 어소시에이트에 관계되는 IT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모든 네트워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고요. 격리하거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IT 업무를 해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시스코에서 인증을 받고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가 시스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에서 3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 운영자입니다. 운영센터 보안 운영자인데 시스코에서 인증을 받고요. 그 능력이 있음을 또 업체 쪽에 어필을 하게 되어서 이력서를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자, 이분은 이직을 해도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으실 거고 경력이 또 되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니까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물론 여기에 관계되는 자격증을 딸 텐데요. 자, L2라는 거는 레이어 2란 뜻이죠. 스위치에 관계되는 작업, 즉 낸 네트워크의 낸 기술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시스코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학문적으로나, 즉 학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표준 문서에 의해서 표준 프로토콜을 표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장비가 인식하는 국제공인, 국제표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토콜들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직책, 급여 인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경력을 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증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무엇을 배웠다라고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인증서입니다. 자, 다음은 CCNA 시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험 환경, 시험장 환경이라든가 또 시험에 나오는 주제, 토픽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어떤 기술들이 보통 CCNA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공인 자격증은 일반적으로 번호로 식별을 합니다. 무엇을 구분하실 때 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이 번호는 같은 CCNA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시험 번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200-301, 즉 네트워크 기본 자격증입니다. 번호는 다양하게 있으나 저는 지금 솔루션 구현과 관리에 관한 200-3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이름은 CCNA입니다. 시험을 보실 때 시험은 120분간 시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험을 보실 때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나 일본어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어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요. 아주 예전에는 한글도 가능했으나 한글이 가능해도 영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지금은 현재 영어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IT 정보 기술들은 영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했을 때 전달력이라든가 인지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현재 응시료는 그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전달을 드리자면 미화 $300 정도고 세금은 별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매년 또는 매달 그때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둘 다 가능한데요. 테스트 센터에 가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방법이고 또는 사무실이나 시간이 없을 때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감독을 받고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테스트 센터에서 보는 경우가 많이 적어져서요.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 보는 걸 더 권장합니다. 시험에 답을 하실 때 유형은 선다형 유형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복수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를 뭐 2개 이상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2개를 선택하라 또는 3개를 선택하라 주어져 있고요. 선택하실 때 아이콘 모양이 동그라미면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복수개를 선택할 때는 문제가 나와 있고 아이콘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클릭해서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또는 드래그 앤 드랍이라 해서 왼쪽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나열한 링크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가 답안 링크인데요. 관련성 있는 것끼리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맞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수 배점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험 문항수도 그때 현재 제공되는 기술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으나 40에서 60문제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시험 결과는 1000점 만점입니다. 근데 825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별로 점수가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 문제에 실습과 관계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배점이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실습에 관계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CCNA 네트워크 어서시에이트 자격증을 권장하는 대상은 무엇보다 정보통신 기술에 관계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학습을 하고 있거나 하는 모든 분들을 다 권장하고요. 현장에 계신 분이라면 엔지니어, 네트워크 관리자, 뭐 지원 기술자, 헬프데스크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누구나 정보통신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습득을 하시고 싶으시면 CCNA 과정 학습을 권장합니다. 해당하는 CCNA 시험을 보실 때 뭐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듯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윈도우 사용 방법, 인터넷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IP에 관한 주소의 체계, 그리고 OSI 7계층 모델 개념은 제가 강조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현재 시험 보시기 학습을 하기 이전에 모르셔도 학습 과정에 있어서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IP 주소 지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알고 계시면 좋으냐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는 IP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으시면 좋겠고요. 보통 여러분들 윈도우 환경이면 커맨드 창에 들어가셔서요. IP 확인하는 명령어가 보통 IP config라는 명령어일 거고요. /all 하시면 IP 정보뿐만 아니라 2계층 맥 어드레스 정보도 나오죠. 이런 거 확인 정도는 가능하셔야 되고요. 이 분야는 IT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문과 쪽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반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 사내 시험으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통신이 안 될 때 자가 진단 어느 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PING, 핑이라는 테스트, 핑 테스트 정도는 가능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들을 습득하시고 학습을 이론으로 하시는데 실습으로도 실전에서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론이 실습으로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명령어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다음은 200301 CCNA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각각 주제별로 시험의 빈도,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그런 시험을 취득을 했을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 CCNA 시험 준비를 하기 이전에 네트워크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뒤에 주제를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둘 이상의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서로 연결, 커넥트를 시켜주는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CCNA 가정은 이런 PC라든가 또는 서버, 프린트, 노트북,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을 중앙에 스위치라는 장비에다가 연결을 해서 또는 노트북 같은 무선으로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을 하게 되죠. 이렇게 2계층 장비입니다. 맥 어드레스로 맥 주소라고 있습니다. 2계층 주소. 즉 랜에서는 PC가 프린트한테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정보가 나가게 되는데요. 나가게 될 스위치에서는 얘가 보낸 프린트에 맥 주소가 있습니다. 랜에서 사용하는 주소인데 그 주소를 보고 프린트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요. 그리고 노트북은 저기 집에 여러분들 보통 062라고 갖고 계실 텐데요. 062가 액세스 포인트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런 062에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자기 집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각 동마다 각 집마다 아파트 한 동에는 스위치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통신을 제공하는 공급자에 의해서 각 집마다 스위치 포트 하나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집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트기를 많이 연결을 하죠. 자, 요거를 요렇게 구현이 되면 요걸 랜이라고 그럽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걸 보통 여기가 예를 들어서 본사이고 이렇게 랜 구성이 또 지사에도 되었다라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가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전체 인터넷상을 통해서 IP라는 주소가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랜 안에서는 맥 주소로, 이건 랜 주소라고 그러죠. 맥 주소로 통신을 합니다. 즉 여기 지사에 있는 프린트기나 서버, PC 간에는 사용할 주소가 맥 주소이고요. 이 지사 바깥으로 인터넷망이나 전용 회선을 통해서 먼 곳까지 가게 된다면 반드시 논리적인 주소 IP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IP 주소 체계. 그럼 여러분들이 CCNA 과정에서 뭐를 다루시게 되냐면 기본적인 이런 토폴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세 기술들을 다루시게 될 건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유저 그리고 엔터프라이저라는 일반 기업체를 말하는 거고요. 라우터가 보이죠? 스위치와 스위치도 연결을 합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광통신으로 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 오피스 본사가 되겠네요. 본사에서 빌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빌딩이 떨어져 있는 것도 랜으로 이더넷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광통신을 통해서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는 망을 통해서 서로 간의 본사, 지사 간의 통신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배우실 CCNA는 각 요 랜 안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험 준비를 이제 하시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학습을 각 과목별로 학습을 하시고요. 시험에 다루는 주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제를 알고 계신다면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보통 CCNA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프로토콜, 표준 문서에 따라서 프로토콜 또 정보통신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 가능한 문제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증을 받으시려고 하는 200301 트랙에서 출제가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공부를 하실 때는 절대 혼자 하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나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협력을 하셔서 같이 공부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또는 이런 공식적인 교육 사이트나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 시스코 닷컴에 들어가시면 또 온라인으로도 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들을 이론을 공부를 하셨다면 이론 학습이 전문적인 이론
공부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이 표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이 될 때 서버라든가 아니면 라우터 스위치 또는 보안 장비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이 그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장비를 들고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코에서 제공한 패킷 트레이서라는 시뮬레이터 도구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CCNA 과정에서는 충분히 패킷 트레이서 하나만 가지고도 학습이 다 됩니다. 좀 더 다음 단계 MP나 CCI를 하시려면은 GNS라든가 실제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해보시길 권장하고요. NA는 패킷 트레이스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 맞게끔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론과 실습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고 공부를 하셨다면 실제 상황에는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덤프라든가 또는 시스코 사이트에서도 평가를 대비한 문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반드시 실제 상황에 대비해서 실제 시험 문제에 맞도록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만약 이런 실전 정비가 다 되셨으면 테스트를 예약하시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뒷단에 예약 방법이라든가 인증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절차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코 네트워크 어소시에이트에 관계돼서 시험에 나오는 기술들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중에서 네트워크 기초 액세스 파트가 보통 랜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인데요. 표준 프로토콜들인데요. 통신 규약들인데 이런 규약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랜에서 발생한 정보들을 다른 랜으로 전달할 때 라우팅이라는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정보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라우팅인데요. 이 라우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약속사항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랜에서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대체적으로 VLAN이죠. 그래서 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시게 됩니다. IP 서비스 보안, 자동화 프로그래밍은 네트워크 매니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이 이 로직을 아셔서 IP 서비스라든가 보안,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해 주셔야 실제로 사용자가 발생한 트래픽들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시스코 장비는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운영체제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을 이해를 하셔서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스코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시험 주제의 첫 번째가 네트워크 기초 20%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통신망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토폴로지에서 보셨던 이런 장비들 아이콘입니다. 이건 스위치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실제 장비는 이렇게 여러 개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 수가 상당히 많죠. 포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포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더넷 포트 RJ45를 연결하는 포트이고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는 보통 랜 장비라는 표현을 쓰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랜 장비에서 사용되는 주소 값은 맥 주소입니다. 즉 스위치를 통해서 전송되는 프레임들, 정보들은 맥 주소를 보고 어떤 컴퓨터, 어떤 프린트기, 어떤 장비에 전달될지를 결정을 하고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바깥 전 세계 어디든 바깥으로도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보통 웬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하는 장비라서 웬 장비라고 하고요.
이 웬 장비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사람이랑 어떤 장비와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곳에 찾아갈 때는 I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P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IP를 가지고 사용하고 보통 라우터의 장비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가장 원유라고 해서 요 크기 단위를 유닛이라 그러는데 가장 액세스 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 보시면 여기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요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하는 역할들이라든가 케이블 타입, 케이블 연결 유형, 이런 또 케이블 연결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신이 안 될 때, 사용자가 통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가장 찾기 힘든 장애가 사실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장애를 찾기가 가장 힘듭니다. 물리적인 게, 기본적인 게 해결되면 논리적으로 통신을 할 때 UDP나 TCP 트래픽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4계층이죠. OSI 7계층에서 4계층의 전송계층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IP, 웬 통신을 할 때, 바깥으로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게 IP인데, IP 버전 4와 버전 6의 체계,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이걸 서브네팅, 슈퍼네팅 또는 CIDR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를 다루게 될 거고요. 스위칭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스위치에서 어떤 프레임을 하나 받으면 스위치는 아까 맥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A라는 맥 어드레스와 B라는 맥 어드레스가 있을 건데 어떤 임의의 사용자가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C로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이 장비 테이블에는 A와 B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치에서는 연결된 호시 다른 장비에 있을 수 있으니 다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걸 플러딩이라 그래요. 이런 동작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만약에 B라고 보냈을 경우는 B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포워딩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스위치라는 장비가 어떤 프레임을 수신을 했을 경우에 목적지의 맥 주소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법들이 다른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 트래픽을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첫 번째에서는 일반 사용자, 프린트나 PC를 사용하는 사용자 단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그것을 묶어서 연결해주는 스위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스위치를 연결해서 발생할 수 있는 표준 규약이라 그러죠. 프로토콜들을 배우게 됩니다.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해당하는 이런 프로토콜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가 똑같은 개수의 장비와 똑같은 성능의 장비이지만 사용자가 느끼는 속도 차이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프로토콜들을 같은 장비에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 또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VLAN을 구성하거나 확인하는 작업들이고요. 이 작업은 현재 장비의 관리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서 클릭으로 GUI 환경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와 스위치 간의 연결 구성이라는 거는 빌딩이, 우리 회사가 한 10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각 층마다 스위치를 둘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많다면 그러면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랑 스위치에서 일반 사용자가 연결되는 거랑은 연결 구성이 다르고 적용되는 프로토콜, 규칙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연결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프로토콜이라든가 연결을 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확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위치는 맥 어드레스 2계층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 구성이라든가 이걸 확인을 해서 네트워크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더 채널은 현장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스위치는 포트가 많은 장비입니다. 100메가 포트가 하나가 있으면 자,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했을 땐 100메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100메가 포트를 4개를 연결하면 400메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포트 여러 개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링크로 사용하는 게 이더 채널입니다. 이더 채널 기술을 이용해서 레거시 장비, 전통 장비, 옛날 장비라도요.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성능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또 아까 스위치에서 플러딩, 포워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기술로 인해서 스위치와 스위치를 이렇게 한 개의 링크가 아닌 여러 개의 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고 해서 즉 통신이 트래픽에 의해서 막히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용자가 발생한 트래픽이 아니라 통신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프로토콜이 서로 간의 장비와 장비 간에 자동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통신이 꽉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링크를 4개를 연결했으나 실제 사용은 하나만 되고 얘가 안 될 경우에 다른 걸 사용할 수 있게도 하고 우리 회사 부서가 3개의 부서가 있으면 링크를 3개를 만들어서 각각 링크마다 각 부서별로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합니다. 여튼 이거는 전부 다 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더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고 기술들입니다.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의 논리적인 부분과 이런 논리적인 부분을 실제로 패킷 트레이스에 적용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논리적인 구현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스위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포트 수가 상당히 많죠. 스위치 안에 아까 VLAN이라고 하는데 VLAN은 가상 랜입니다. 랜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구분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랜에서 발생한 트래픽은 이쪽 다른 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우터라는 IP 정보가 없이는 절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실제로 구현하는 게 VLAN이라는 기술들이고요. 해당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장비에서 VLAN 정보인데요. 1번 포트에서 13번 포트까지는 여기까지 13번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VLAN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24번 기가빗까지가 VLAN 2번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부분을 한 번만 학습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보를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쉬울 거고요. VLAN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비에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장비 하나에 A, B가 연결되어 있는데 핑 테스트를 했으나 통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과 랜을 구분을 했다면 반드시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IP, 라우터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여기서는 라우터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랜 네트워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용자들은 VLAN 1번에 있는 사용자들이 IP를 200.1.1.1.대를 사용한다면 VLAN 2번에 있는 사용자들은 같은 대역의 IP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IP가 주소가 바뀌는 거죠. 200.2.0 주소가 바뀝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 물리적으로 같은 장치이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라우터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때 라우터는 보통 기가빗 장비에 물려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가능하게 되고, 자, 이렇게 구현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강의실 하나에 400명이 들어와서 통신을 같이 할 경우와 400명을 200명, 200명 나누어서 통신을 할 경우에 네트워크 성능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400명이 한 그룹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200명, 200명 나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트래픽 양이라든가 업무의 종류, 문서의 중요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다 다르듯이 이렇게 각 업무별로, 각 소프트웨어별로 VLAN을 구축을 하신다면, 나누신다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실제로 데이터가 지나가는 거를 대역폭이라 그러는데요. 대역폭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캠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에 VLAN을 나누고요. 이 VLAN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의 맥 어드레스를 학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인정하는 맥 어드레스를 가진 장치가 아닌 장비들은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랜으로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공격이라든가 간섭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2계층이 끝났으면 3계층 I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거를 다루시게 되냐면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 요소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요건 요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라우팅 결정 방법, 뭐 스태틱 라우팅, 또 라우팅, 동적 라우팅의 대표적인 방법이 OSPF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라우터가 있습니다. 라우터는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좋은 경로, 베스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라우터 1번에서요. 이미의 컴퓨터가 1.1이라는 IP 컴퓨터가 여기 서버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지가 7.1이라고 할게요.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패킷을 하나 발생했는데 목적지 IP가 7.1로 적혀서 라우터에 도착을 할 건데 질문들을 드려볼게요. 라우터 1번에서는 이런 7.1로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1번 링크와 2번 링크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 베스트 패스인지를 묻는다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1번 링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장비의 개수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이기 때문에 1번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으나 사실은 2번도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쉽게 교통량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발생한 트래픽 양이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단거리일 겁니다. 그러나 명절이나 교통량이 혼잡할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꽉 막힙니다. 이럴 때는 국도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논리적인 것들을 장비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프로토콜은 표준 프로토콜도 있고요.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OSPF입니다. 그런 약속 사항들을 좀 더 섬세하게 배우신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 판단을 장비한테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경로에 따라서 전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IP 연결에 관계되는 파트인데 무려 25%이고요. 현재 전체 정보통신 기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NA에서는 간단한 방법만 다루고요. MP나 IE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예를 간단하게 드려보자면 이게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요 라우터가 있는데요. 임의로 패킷을 하나 수신을 했습니다. 목적지 패킷이 192.168.38.60이라고 할 때 이 패킷은 이더넷 제로 인터페이스로 나갈지 원 인터페이스로 나갈지를 장비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결정하는 장비가 하는 일들을 시스템 엔지니어, 관리자, 모든 기술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192.168.38로 시작하는 경로 값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192.168.30.2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가라. 2라는 인터페이스는 보니까 이더넷 제로가 되네요. 하나는 38.0에 26은 10.1.2라는 곳으로 나가라 했는데 찾아가 보니 그거는 이더넷 원 인터페이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정보는 들어오는 패킷의 목적지 정보가 얘랑 비교했을 때 25비트까지 일치하면 여기로 이더넷 제로로 내보내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정보는 3.0에 26비트까지 일치하면 이더넷 1으로 내보내겠다라는 뜻인데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예제는 둘 다 일치합니다. 이럴 경우에 장비는 가장 자세하게 까지 매치되는 26비트까지 일치하는 곳으로 내보낸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롱기스트 매치 룰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라우터에서요. 여러분들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들을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최선이고 또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이더넷 제로로 가려고 만들었는데 트래픽은 이더넷 1으로 빠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논리적인 면을 아셔야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경로로 트래픽이 빠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우팅입니다. 다음 번으로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일반 사용자 端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NAT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사설 IP,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IP가 서비스 프로바이드 망을 거쳐서 나가려면 공인 IP여야 됩니다. 사설 IP로 공인 IP를 역할로 바꿀 수 있는 게 NAT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쓰시는 공유기가 NAT 역할을 하고 있죠. 아까 CCNA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IP에 관계된 기본 지식은 있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인터넷을 하실 때 공유기 정도의 정보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NAT는 ATM, 은행 현금 출납기에서도 사실은 사설 IP를 사용합니다. 바깥에선 사설 IP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안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로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DHCP야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실 텐데요. IP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장비에 컴퓨터를 켰을 때 사용 가능한 IP를 할당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죠. DN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HTTP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가 네이버 서버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한 사용자가 컴퓨터의 사용자가 PC에서 www.naver.com이라고 치면 화면에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온 게 나오는데요. 라우터와 라우터, 여기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U+이든 SK이든 KT이든 인터넷 가입이 되어 있는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이 될 텐데요. 이때 반드시 IP가 없이는 라우터, 즉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비의 IP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시면 DNS 서버가 일반 사용자가 발생한 네이버닷컴이다. 얘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네이버닷컴의 IP가 예를 들어서 7.1이면 여기에 네이버닷컴의 IP는 7.1이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닷컴 물으면 7.1이라는 IP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PC는 목적지 IP를 7.1을 가지고 찾아가서 네이버 서버 쪽에 가서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 IP를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저먼트 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원격 접속할 때 많이 사용되죠. 시큐어 셀이라고 예전에 텔넷과 동등합니다. 단지 보안이 되고 안 되고 그 정도 차이죠.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 딴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7계층 정보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또한 더불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 집에서 사용하실 때도 많이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실전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안 기능인데요. 이거는 아까 장비에 허가받은 사용자는 통신을 해야 되고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는 통신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액세스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암호화, 인크립션 하는 방법, 그리고 VPN이라는 거는요, 내가 집에서도 회사에 접속한 것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 공중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 서버에, 회사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통 VPN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 기술들을 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CCNA나 MP에서 파이썬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많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가지 이런 주제로 CCNA 네트워크 어소시에이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분량이 있고 또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처음 듣는 용어들이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한 번만 접하시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깊이가 있고 전문적이다. 그리고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시험 예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시험을 예약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스코스 피어슨 뷰어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국제 공인 자격증들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인 자격증 중에서도 저희는 CCNA 시스코 200301에 대해서 시험 접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반드시 피어슨 뷰어 들어가셔서 /시스코라고 입력을 하셔야 바로 시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 공인 자격증 리스트를 검색하기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구글에서는 또 한글 번역이 되니까 쉽게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시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대시보드에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자 하는 게 CC 200301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테스팅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시면 200301이라고 반드시 입력을 하시면 시스코 CCNA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코드 번호가 있으면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되는 거고요. 입력을 하시면 시험에 관한 테스트 센터가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요거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주소를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시험을 보신 테스트 센터 리스트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시험 언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를 선택을 하실 거고요. 선택하시면 여기 이걸 200301에 대한 거다라는 걸 한번 확인 꼭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엉뚱한 시험이 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시험 센터 찾기가 있습니다. 센터 찾기에서 200301이라고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센터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거리나 이런 것들을 3개 정도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센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케줄을 클릭할 수 있는 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싶은 날짜를 클릭을 하셔서 찾으시면 되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시험들을 일반 센터에서 많이 오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신 날짜에 비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센터가 있으시다면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런 날짜에 시험을 보고 싶은데 가능하냐, 시험을 열어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면 시험을 오픈시켜 줍니다. 오픈시켜 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또 자주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 CCNA가 네트워크 기본 자격증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여러 가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즉 시험 환경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센터에서 시험을 보시게 될 경우는 대부분 감독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요. 보통 120분, CCN은 120분이죠. 그리고 공인 센터에서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뭐 등등이 있고요. 시험이 한번 시작되면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나면은 시험을 보실 때 인증을 받으실 때 메모장이 필요로 한데 뭐 필기도구가 필요로 할 건데 시험 센터에서 주어지는 메모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판과 그걸 지울 수 있는 보드 마커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그걸 받으셔서 뭐 계산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셨던 내용을 정리를 하시든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센터에서 주어지는 메모판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시험이 모두 끝나면 반드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나오면 시험장에서 자리를 뜨시면 나오자 인포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레포트 한 장을 줄 겁니다. 패스를 하셨으면 점수를 바로 받게 됩니다. 자, 시험 비용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까 피어슨 뷰에서 들어가셔서 그 차례대로 하시다 보면 시험 응시료를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라든가 그 시스코에서 공인한 센터에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으셨다면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무료로 볼 수도 있고요. 할인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 응시료를. 그래서 바우처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예약하시기 전에 결제를 하시기 전에 체크를 하셔서 바우처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가 다 되셨다면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여러분들 원하는 날짜 6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보통 당일날도 예약이 가능하긴 한데 피어슨 뷰 자체가 저희 나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보통 24시간 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험이 페일이 됐을 경우에 불합격했을 경우에 다시 시험을 볼 수는 있으나 CCNA는 워크데일로 5일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I나 뭐 익스퍼트 최고 전문가 과정이죠. 이런 건 15일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합격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가입을 하실 때 사용한 이메일로 시스코에서 메일이 하나 갈 텐데요. 24시간 이내에 바로 시험센터에서도 안내를 할 겁니다. 반드시 그 메일을 들어가셔서 트리거를 하셔서요. 단계를 완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거에 대한 인증서, 자격증, 오프라인 자격증, 온라인 자격증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200301에 대해서 기술 인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가능하게 됩니다. 반드시 연락처 정보는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되어야 되니까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게 틀리면 어렵게 공부하신 자격증이라든가 모든 정보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기술 인증을 받게 되면은요, 시스코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로고가 있습니다. 이런 로고들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요, 뭐 옷이든 가방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 인증은 만료가 되나요? 라고 하는데 국제공인 자격증 중에 이런 기술, 정보통신 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은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런 혜택이라든가 최신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어떤 정보 제공을 받을 수는 없으나 저희가 그 NA를 공부했다라는 내용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어디에다 어필을 하실 때에는 계속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단지 시스코에서 인정해서 시스코에서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 안에 다른 레벨의 시험을 보신다면 그 자격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온라인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온라인은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개인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보는 시스템이 아주 클리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즉 원격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컴퓨터들을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 인증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날 시험 당일 시험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잡한 여러 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순하게 인증받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권장하고요. 캠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캠 시야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요. 캠을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으니 잘 살피셔서 조심해서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시험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셔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사용이 안 되고요. 음료수는 뭐 가능하나 당연히 음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번 경고를 받게 되면 시험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환불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기술 인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신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모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금은 뭐 생소할 게 보이시나 이런 토폴로지들을 보시면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쉽게 판독이 가능하세요. 일반 그림이 아니라 여기는 랜, 웬, 파이어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들이 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어떤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가장 효율적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코 네트워크에서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에 대해서 주제라든가 특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